안녕하세요. 이야기 방방곡곡에 와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말씀은 황해도 해주 땅에서 구전되어 온 선비와 기녀의 입담 시합을 담은 야담으로 논리정연한 입담 하나로 내 나라 하는 선비를 감화시켜 그 선비의 인생관을 변화시킨 해주 기녀의 이야기입니다. 네, 낭독에 있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만담꾼의 목청에 큰 힘을 준답니다. 네. 조선 후기 황해도 해주 땅에는 이름난 기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방이라 하면 보통 풍류객이 들러 세월을 논하고 기녀들이 춤을 추고 술을 따르는 곳이라 여길 테지만 이 해주 기방은 조금 달랐지요. 이곳은 긁게나 한다는 사대부 유생들이 드나들며 말솜씨를 다투고 풍요로 기주를 겨루는 일종의 논전장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심엔 월심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기생이라 불렀지만 그 입담은 여느 유학자 못지 않았고 시조 한수면 누구든 감탄하게 만드는 인물이었지요. 그녀는 단지 예쁜 얼굴로 술을 따르는 여인이 아니었고 고을 사도조차 그녀 앞에서는 말을 삼가야 했습니다. 월심은 똑부러진 말씨로 손님을 제압하기도 하고 눈웃음 하나로 무사내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기도 했어요. 그리하여 말재간으론 도승지도 못 이긴다는 평을 듣던 이가 바로 이 월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한양에서 과거시험을 치른 윤시백이라는 젊은 선비가 고향으로 내려오다 잠시 해주에 머물게 됩니다. 윤시백은 28살, 명문 유학자의 자제로 어려서부터 사서 삼경을 달달 외우며 자란 이였고 성격은 고지식하고 자존심이 매우 셌습니다. 그는 문과 장원은 자신이라 믿고 있었지만 시험장에서 시구 한 수가 막혀 끝내 장원은커녕 병과에도 들지 못했지요. 겉으로는 평온한 듯 보였지만 속은 상심과 울분으로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울분을 달래던 차 동행 중인 친구가 슬쩍 말했습니다. 해주기방의 월심이라 불리는 기녀가 있다지 않소? 뭐 시 한 수만 들으면 머리가 시원해진다 하던데 한번 가봅시다. 윤시백은 손을 내줬습니다. 기생이 기를 안다. 여인은 덕이 있어야지 그리 무슨 소양이요. 그저 색으로 사람을 흘리는 무리들이지요. 그러나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내란 홀리는 사람보다 홀릴 줄 아는 여인이 무슨 법이라오. 그리하여 그날 밤 윤시백은 결국 기방에 들리게 됩니다. 기방 안은 향과 웃음, 술기운으로 가득했지요. 여러 기생들이 방으로 가며 풍악을 울리고 있었고 그 가운데 앉아 시조를 읊는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월심이었습니다. 하늘 끝에 달뜬이 이내의 마음도 떠오르고 그대 얼굴 그리워 이 눈빛은 마르지 않네. 윤시백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시냐? 천한 입으로 읊으니 시도 천하구나. 이러면서요. 술상을 받은 그는 잔을 들며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노래는 그럴싸하지만 글이란 것은 깊어야 하고 뜻이 있어야 하오. 시의 기초도 모르는 자들이 그저 멋을 읊으니 허망을 따르며. 그 말에 기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기녀 몇은 입을 가렸고 손님 몇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나 월심은 웃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일어나 술잔을 윤시백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럼 선비님, 저와 말 한마디로 겨뤄보시지요. 윤시백은 피식 웃었어요. 기생이 선비와 입씨름을 하겠다. 감히 붓을 들고 있는 나를 말로 이기겠다 이 말이요. 월심은 웃으며 맞받아쳤습니다. 붓은 손에 들었지만 마음에 겸손이 없으시군요. 선비라면 말을 삼가는 법도 아셔야지요. 제가 만일 세 마디 안에 선비님을 이기면 오늘 밤 시한수 저를 위해 써주시겠습니까? 기방 손님들은 술상을 두드리며 환호했습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모멸감에 벌써 자리를 털고 일어났겠지만 윤시백은 오히려 불타오른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세 마디라. 그거 흥미롭군. 하지만 당신이 진다면 오늘 밤은 내게 차를 따르시오. 월심은 미소를 지며 말했어요. 그리하세요. 하지만 차 한 잔엔 뜻이 담겨야 하는 법. 빈잔을 채우는 건 무리지만 마음 없는 차는 쓴법이지요. 윤시백은 자신도 모르게 이마가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아직 입술음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뭔가에 말린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기방의 촛불은 환하게 타올랐고 술은 식고 있었으며 사람들의 귀는 두 사람의 혀끝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주 기방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풍악 소리는 점차 잦아들었고 술상을 사이에 둔 선비와 기녀 두 사람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지요. 방 안에는 기방 손님들과 다른 기녀들도 숨을 죽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모두가 세 마디라는 이 짧은 입씨름에 눈과 귀를 모았지요. 월심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마디 드릴게요. 그녀는 술잔을 천천히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선비는 그를 품었고 저는 몸을 품었어요. 하지만 오늘 누가 누굴 품을지는 아직 모르지요. 그 순간 술을 마시려던 윤시백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질렀고 일부는 어깨를 움츠리며 웃음을 참았어요. 그 말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깊고 날카로운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순간 자존심이 상했지만 표정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그건 말장난에 불과하오. 철학이 없는 말은 그저 장난이오. 그러자 월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번째 마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 백줄이라 한들 여인의 눈물 한 방울만 못한 법이에요. 어찌 그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겠어요? 윤시백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 떠오르는 것은 과거 시험을 마치고 객주에서 만난 한 늙은 낙방 선비의 눈물이었지요. 그 눈물은 책을 수십 권 쌓아 올려도 이기지 못할 무게를 품고 있었어요. 그때 월심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마디를 꺼냈습니다. 한 줄 시도 여인의 눈썹 앞에선 흐려지고 한자 지식도 여인의 눈웃음 앞에선 무력해져요. 어찌 감히 저를 천하다 하시겠어요? 이 말에 기방하는 조용해졌습니다. 한 사람도 웃지 않았고 한 사람도 술잔을 들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누구든 그 말이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시백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함부로 뱉은 말이 누군가의 자존을 짓밟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지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월심은 잔잔히 웃으며 술을 한 잔 따라주었어요. 선비님, 이제는 시한수 들려주셔야지요. 윤시백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고 방 안의 한쪽에 놓인 붓과 종이를 들어 올렸지요.
붓끝은 떨리고 있었고 글씨는 삐뚤었지만 마음만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기생이라 불리지만 마음은 기생이 아니며 그대의 말은 선비의 붓을 떨리게 하고 그 눈웃음은 천권의 책보다 무겁고 붉은 입술은 100가지 논리를 무너뜨리네. 그 글을 본 월심은 살펴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오늘 처음으로 제가 사람 구실을 한 듯해요. 그 말에 윤시백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나 역시 오늘 처음으로 여인을 다시 봅니다. 덕이 없다며 무시했던 내 혀가 더 천하다는 걸 깨달았소. 기방아는 다시 술잔이 오가며 풍악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만은 그 어떤 시조나 검거보다도 세 마디 말이 더 깊고 진한 울림을 남겼지요. 이야기는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윤시백은 과거보다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을 갖게 되었고 월심은 더는 기생이 아니라 글을 품은 여인, 지혜를 가진 이로 불리게 되었지요. 그날 이후 윤시백은 해주에 머무는 일정을 하루 이틀씩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낙방의 씁쓸함도 기방이라는 것에 대한 편견도 어느새 멀어졌지요. 그저 자신을 말없이 마주보던 월심의 눈동자가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던진 세 마디는 윤시백이 평생 붙들고 살던 책, 수천 권보다 더 묵직했지요. 그는 틈만 나면 다시 기방을 찾았고 월심과 시를 주고받거나 함께 조용히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월심은 여느 기생과 달랐습니다. 화장을 짙게 하지도 않았고 옷매무새도 늘 단정했어요. 손님을 웃기려는 요란한 몸집도 없고 단 한마디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여인이었지요. 어느 날 윤시백은 참다 못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월심, 그대는 어찌 그리 말을 잘하시오? 어디서 그런 기지와 논리를 배우셨소? 월심은 차를 따르던 손을 멈추고 말했어요. 저요? 처음엔 살아남기 위해 배웠어요. 말 한마디가 목숨값이던 시절이 있었지요. 어떤 손님은 제가 한마디만 잘못해도 뺨을 치고 어떤 이는 제 눈빛 하나로 욕을 퍼붓곤 했어요.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지요. 말로 살아야겠다. 말로 나를 지켜야겠다 하고요. 윤시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기생은 천하다, 말은 가볍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윤시백은 월심을 위해 시 한 수를 지었습니다. 이전처럼 붓을 높이 들고 뽐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성껏 썼습니다. 마음이 물처럼 고요한 그대여, 짧은 말 속에 긴 뜻이 흐르고 글이 아니어도 시가 되는 여인이여. 월심은 그 시를 소중히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를 따랐습니다. 말없이 내민 그 잔은 수많은 말보다 더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 해주 사람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선비가 기생에게 마음을 빼앗겨대더라. 그 기생 보통 기생이 아니라 시를 읊고 입씨름으로 양반을 무릎 꿇렸대더라. 밤마다 기방에서 둘이 함께 시를 짓는다더라. 하지만 윤시백은 웃었습니다. 나는 마음을 뺏긴 게 아니오. 오히려
내가 버렸던 마음을 다시 찾은 것이지요. 네. 그는 한양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주에서 학동들을 가르치며 틈틈이 월심과 함께 시를 나누고 사람을 만나며 살았어요. 어느 날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찌 기생에게 마음을 주셨습니까? 글 공부 잘하는 양반이라면 더 귀한 혼처도 있었을 텐데요. 윤시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글 잘하는 사람은 많지. 하지만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은 드물단다.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말이 사람을 다치게도 하지만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한단다. 사람들은 이제 그 기생을 그냥 월심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해주의 붓, 또 누구는 여인의 시심, 혹은 말의 여왕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윤시백과 월심, 두 사람의 이야기는 해주 땅에서 오래도록 회자되었고 기방의 세 마디 입시름은 한 사내의 마음을 바꾸고 한 여인의 자존을 드높인 이야기로 남았지요. 계절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윤시백은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지요. 벼슬은 글로 얻지만 사람은 말로 읽습니다. 저는 글은 배웠어도 말을 제대로 쓴 적은 없었어요. 그는 해주의 자리를 잡고 마을 아이들을 가리켰습니다. 낮에는 서당에서 글을 읽히고 밤이 되면 조용히 월심 있는 기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곳에서 그들은 함께 시를 짓고 차를 나누고 말없이 창밖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심은 변함없었지요. 여전히 술을 따랐고 손님 앞에 섰지만 그녀의 눈빛엔 더는 외로움이 없었어요. 그녀는 윤시백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와 시를 주고받고 함께 앉아 차를 마시는 삶이 고마워요. 누구 앞에서도 제가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 시간이 좋아요. 윤시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말한 세 마디는 내 가슴을 흔들었고 그 뒤로 내 안의 많은 것들이 조용히 무너졌다오. 그리고 지금은 그 무너진 자리에 비로소 내가 다시 지어지고 있어요. 두 사람은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그대라 불렀고 때론 말없이 웃었지요. 그 웃음에는 어떤 서약도 다짐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의 겨울, 윤시백은 집안에서 결혼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양의 어느 명문가 귀수와 혼례를 올리면 관직이 보장된다는 말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편지를 불 속에 놓고 말았습니다. 편지가 타오르던 밤 월심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고 둘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서로의 마음이 말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후로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살았습니다. 월심은 기생의 일을 접고 낮에는 마을 아주머니들과 바느질을 하고 밤이면 조용히 붓을 들어 시를 적었습니다. 윤시백은 마당의 감나무 아래 작은 탁자를 놓고 제자들과 토론을 나누었지요. 시간은 조용히 흘렀고 어느덧 머리엔 흰눈처럼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윤시백은 살짝 기침을 하며 그녀에게 말했지요. 월심, 예전 그날처럼 말 한마디만 해주시겠소?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를 품었고 나는 당신을 품었어요. 이제 누가 누구를 품는지는 따질 일도 아니지요. 그 말을 듣고 윤시백은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오랜 세월 속에서 단 한 줄기 씨가 피어나는 순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별다르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윤선비, 월시마씨, 그저 그렇게 낮엔 글을 읽고 밤엔 차를 나누는 사람들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에 세워진 작은 나무 평상에는 언제나 찻잔 2개와 붓 한 자루, 그리고 미소 한 줄이 길게 놓여 있었답니다.